안녕하세요. 주혜주의 마음극장 주혜주입니다. 오늘 유튜브 영상 제목에 나오는 윤여정의 어록,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죠? 윤여정 배우는 2021년 영화 미나리에 출연하여 아카데미 영화 시상식에서 여우조연상을 받았습니다. 우리나라 배우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죠. 영화 미나리는 미국에 이민 온 이민자 가족이 겪는 힘든 현실을 보여주는 영화로, 이 영화에서 윤여정 배우는 맞벌이를 해야 하는 딸 부부를 돕기 위해 낯선 미국 땅에 와서 자기 나름대로의 방법으로 손주들을 돌보면서 처음엔 대면대면하던 손주들의 마음을 열었으며, 자칫 등 돌리고 헤어질 위기에 처했던 딸 부부를 다시 묶어내는 할머니 역을 잘 살려냈습니다. 손주들을 데리고 고스톱을 치는 등의 독특한 할머니 모습과 아무데서나 잘 자라는 미나리를 통해 우리나라의 정서를 잘 담아내어 아카데미 조연상 수상이라는 쾌거를 이루었다는 평입니다. 제 개인적으로 윤여정님에게 호감이 가는 부분을 말씀드리면, 윤여정님은 데뷔 57년 차인 원로 배우로 다양하면서도 파격적일 만큼 독특한 캐릭터를 완벽하게 소화해내는, 그래서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뛰어난 연기자입니다. 하지만 제가 윤여정님에게 관심을 갖게 되는 점은 따로 있습니다. 76세이므로 확실한 노년기인데도 불구하고 반백의 머리와 얼굴의 주름을 애써 가리려고 하지 않으면서도 젊은이들의 전유물이라고 할 수 있는 스타일의 옷을 자주 입고 아주 편안하게 소화해내는 모습에서 우아함과 그리고 부러움을 느끼게 됩니다. 아카데미 수상 소식만큼이나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모았던 것은 시상식 즈음에 볼 수 있었던 윤여정님의 위트 섞인 영어 소감 장면이었고, 이후로 예전에 윤여정님이 했던 말에 어록이라는 단어가 붙으면서 핫하게 회자되었죠. 저는 윤여정님의 많은 말 중에 눈길을 유난히 둘 수 있었던 건 젊었을 때와 나이 들었을 때가 비교되는 내용의 말이었습니다. 자신을 생계형 연기자라고 지칭하면서 30대에는 너무 심하게 바닥을 치면서 굉장히 처참했고, 그때부터 정말 열심히 연습했다면서 50살 무렵이 돼서야 마음이 조금 편안해지기 시작했다고 말한 대목이었습니다. 이런 윤여정님의 얘기를 듣고 있자니 행복의 세 요소 중에서 삶의 만족도가 생각났습니다. 학자들에 따르면 행복의 중요 구성 요소는 즐거운 기분과 삶의 의미, 그리고 삶의 만족도입니다. 앞서서 즐거운 기분과 삶의 의미가 행복과 어떻게 연관이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봤으니, 오늘은 삶의 만족도와 행복의 연관성에 대해서 얘기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영국에서 자국민의 행복을 측정할 때 사용하는 4가지 질문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첫째, 요즘 전반적으로 자신의 삶에 어느 정도 만족하는가? 둘째, 전반적으로 자신이 하는 일에 가치를 느끼고 있는가? 셋째, 전반적으로 얼마나 행복한 기분을 많이 느끼고 있는가? 넷째, 전반적으로 얼마나 걱정을 많이 느끼는가인데, 첫째 질문이 바로 삶의 만족도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럼 도대체 삶의 만족도라는 게 뭘까요? 삶의 만족도란 자신의 삶의 조건이 좋다고 느끼고 삶에서 중요한 것을 얻었으며 다시 살아도 지금처럼 살고 싶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행복이라는 단어 대신에 종종 쓰이는 주관적 안정감, 우리 이미 살펴봤죠. 이 주관적 안정감은 개인이 주관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좋은 상태로, 이 주관적 안정감을 높이기 위해서는 긍정적인 기분을 많이 경험하는 것과 동시에 삶에 만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 이런 삶의 만족도를 측정할 수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삶의 만족도를 측정하기 위해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쓰이는 도구는 사회 연구가인 헤들리 캔트릴 박사가 개발한 캔트릴 사다리 형식, 캔트릴 레더 포맷으로 모양이 사다리처럼 되어 있어서 캔트릴 사다리 척도라고도 부릅니다.
이 척도는 0점부터 10점까지로 구성되어 있어서 0점은 더 이상 나빠질 수 없는 최악의 상태, 10점은 더 이상 좋아질 수 없는 최상의 상태로 자신의 삶이 0점에서 10점 사이에 몇 점에 해당되는가를 물어보는 질문에 점수로 간단히 대답하면 되는 척도입니다. 덴마크 영상에서 소개드린 세계 행복 보고서에 의하면 9점에서 10점을 보고하는 사람들은 설문에 응하는 전체 인구 중에 6%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또한 세계 여러 나라를 비교해보면 우리가 쉽게 추측할 수 있듯이 서유럽, 북아메리카, 호주, 뉴질랜드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7점 이상으로 평가하는 반면 동아시아와 동남아시아의 사람들은 적은 수만이 7점에서 10점으로 평가했을 뿐 대부분의 사람들은 5점 수준으로 평가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궁금하시죠? 우리나라 사람들의 삶의 만족도가 몇 점일까? 대략 6점 정도라고 합니다. 이 켄트릴 척도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면 켄트릴 척도는 세 영역으로 나눠져서 0점에서 3점이 고통 영역, 서퍼링 에리어, 4점에서 6점이 고군분투 영역, 스트러글링 에리어, 7점에서 10점이 번성 영역, 스라이빙 에리어입니다. 가만히 저의 지난 날을 돌아보며 제 나이대에 따른 삶의 만족도 점수를 제가 혼자 매겨봤습니다. 직장 다니며 애 낳아서 키우고 게다가 대학원까지 다녔던 30대, 40대에는 고군분투 영역인 4점에서 6점 사이의 점수를 주고 싶고요. 그러다가 몸은 지칠 대로 지쳤고 스트레스는 만땅인 소진 상태, 번아웃 상태로 병원을 그만두던 때는 고통 영역인 0점에서 3점 사이였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정년퇴직 이후의 지금은 몇 점일까요? 비록 얼굴에 여기저기 주름이 보이고 흰머리가 많아져 반백이 된 머리 등 외모는 젊었을 때보다 훨씬 못하지만 아침에 눈 떠지는 시간이 기상시간이요. 서둘러서 시간 맞춰 출근해야 될 것도 없고 기한에 맞춰서 끝내야 될 업무도 없는 나날이 매일매일 지속되고 있으니 8점에서 9점, 즉 번성 영역의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즉 요즘 제 삶의 만족도는 대단히 높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니 정년퇴직 이후에 삶의 만족도가 갑자기 높아진 건 아니어서 50대에 쓴 제 일기를 보면 이전에 비해 사는 게 훨씬 편안하고 너무 좋다라고 한 표현이 부쩍 많은 걸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제 경우 50대 이후 삶의 만족도가 높아졌는데 저만 그러는 걸까요? 얼마 전 우리나라 중장년의 행복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50대 남성은 50대 여성보다 삶의 만족도가 낮은데 아마 남성은 부모 공양과 자녀 부양이라는 가장으로서의 책임감이 지속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성의 경우 40대에 떨어졌던 만족도가 50대에 회복되기 시작하는데 아마도 40대에 극에 달았던 육아 부담이 50대에 사라지면서 삶의 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이 조사 결과는 윤여정 배우가 50살 무렵이 돼서야 마음이 조금 편안해지기 시작했다라고 말한 것과 궤를 같이 합니다. 그럼 사람들이 살아가는 동안 경험하는 주관적인 안정감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긍정적인 기분과 삶의 만족도는 어떤 양상을 보일까요? 정신건강 측면에서 보면 나이를 먹을수록 젊을 때보다 우울한 기분을 더 많이 경험하는 것이 보편적인데 쉽게 말하면 나이 먹을수록 우울해진다는 거죠. 희한하게도 삶의 만족도는 나이가 들면서 증가한다고 합니다. 그러니 하나를 잃는 대신 다른 하나를 얻는 셈입니다. 그럼 이렇게 50대 이후에 삶의 만족도가 높아지는 이유는 뭘까요? 제 생각에는 50대 이후에 주어지는 시간적인 여유나 자녀의 독립 같은 외적인 조건 외에도 나이와 더불어 성숙해지는 내적의 변화 또한 삶의 만족도를 높여주는 요인인 것 같습니다. 제 경우만 보더라도요, 젊었을 때는 주위에 왜 이렇게 나를 괴롭히고 뚜껑 열리게 하는 사람이 많은지 걸핏하며 화를 내곤 했는데 어느덧 나이를 먹다 보니 나와 생각과 행동이 다른 사람을 보면서도 예전과는 달리 그래, 그럴 수도 있지 뭐, 그렇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즉 생각의 틀이
유연해지고 넓어지니 자연스레 평안하고 만족감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삶의 만족도가 높아지기 위해서 50대 이후까지 나이 먹도록 기다려야 할까요? 나이 먹는다고 저절로 삶의 만족도가 높아지는 건 아니고 젊은 나이라도 내면을 들여다보는 기회를 많이 갖고 여행이나 독서 같은 다양한 경험의 기회를 꾸준히 갖다 보면 철옹성같이 단단하던 생각의 들이 말랑말랑해지고 절대적이었던 삶의 기준과 가치가 유연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자신은 물론 타인과 세상에 대해 너그러워지고 사소한 것에 같이 감사하게 되고 그 결과 사는 게 훨씬 만족스럽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삶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간단한 방법은 바로 일상에서 감사하기입니다. 작은 것에 감사하다 보면 삶의 만족도가 올라가겠고 거꾸로 삶에 만족하다 보면 감사 기회가 더 늘어나겠죠. 오늘은 2021년 아카데미 여우조연상을 거머쥔 윤여정 배우의 어록 중에서 30대에 심하게 바닥을 치면서 굉장히 처참했지만 50살 무렵이 돼서야 마음이 조금 편안해지기 시작했다라는 대목을 통해 삶의 만족도와 행복의 연관성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먼저 번 영상 내용과 함께 종합해보자면 행복은 재미와 의미 쌍두마차이지만 좀 더 업그레이드 시키면 행복은 트리오, 재미와 의미와 삶의 만족도입니다. 여러분도 즐거운 기분, 삶의 의미와 목적, 삶의 만족도 이 세 가지를 염두에 두시고 나날이 행복의 온도를 높여가시길 바라며 오늘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They're so serious, I'm not that serious. I'm in this business such a long time in Korea. But I didn't want to do it because I knew this is going to be independent movie. That means I'm going to be suffer with all the things. But now, well, we lived together almost, so trying to save the money. And so we ate together, so we became a family. And I correct his Korean, and he correct my English, but I could speak better than Sunja now, but I didn't have to speak English at all. So, well, that was very, very memorable to me as an old actress. I don't want to do the real hard work anymore. I'm getting bored. I gave me the opportunity, so I'm grateful. And I'm very glad to see you guys and enjoyed our movie together. Thank you so much.